대구 북구의 한 건물 4층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한 건 지난 3월 19일. 신고 2분 만에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엔 의식이 있었던 이 학생은 2시간 동안 8개 병원을 떠돌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복지부와 소방청의 현장 조사 결과 부당하게 진료를 거부한 병원은 총 4곳입니다. 이 첫 번째 병원, 추락 현장에서 불과 2km 떨어진 대구 파티마 병원입니다. 2분 만에 도착을 했는데 의사가 환자 상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과 동시 진료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3km 떨어진 대구 경북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급대가 추락 현장에 도착한 지 40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병원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응급의료센터는 같은 병원에 있는 권역 외상센터로 가라고 하고 이 외상센터에서는 빈 병상이 없다면서 거절했습니다. 이 두 곳 다 환자가 얼마나 위중한지는 살펴보지 않았고 나중에 조사해보니 권역 외상센터에는 빈 병상도 있었습니다. 이 두 병원은 당분간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과징금까지 내게 됐고 외상 환자 수술,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은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 가톨릭대 병원에는 보조금이 중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119 구급대, 병원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구급대는 4단계, 의료기관은 5단계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체계가 달라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보고 서둘러 5단계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 50대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아파요 지금. 여기가 아파요? 남성은 일어나려 했습니다. 죽겠어. 구급차에 옮기자마자 환자의 심장이 정지합니다. 저희 찾아올게요. 물러나. 비키세요. 전기 충격합니다. 2분간의 심폐소생술 후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병상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구급대는 무작정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합니다. 아니 병원 선정 안 됐죠? 모든 환자들과 안 떠있는 병원으로 그냥 가주세요. 갈게. 가면서 추가로 딴 데 되면 딴 데 가요. 그 사이 다행히 의식도 회복합니다. 선생님 제 말 들려요? 들리면 예 해봐요. 예? 오케이. 그런데 그때 환자의 심장이 다시 멈췄고 구급대는 또 심폐소생술을 진행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구급대 한 명은 전화기를 붙들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주변에 계속 전화하고 병원 앞에까지 갔는데 안 된다고 거절당해서 그래요. 한 번만 확인이라도 해주세요. 아니 뭐 병원이 없어. 50대 남성은 구급차 안에서만 모두 4번 넘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0km 떨어진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금 모두 불가 이게 한 나라에 119를 모두 불가 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저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2021년 기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7,634건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이번처럼 병원에 접수조차 하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뺑뺑이만 돌다가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는 아예 통계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한 해 119 구급대가 이송한 심정지 환자는 33,235명, 이 중 7.3%가 생존했습니다. 과거보다 향상됐지만 여전히 국제 평균 10%를 못 넘고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구급대원이 심정지 환자의 응급병상을 찾는 병원들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선생님 저희 CPR 중이거든요. 저희는 안 됩니다 선생님.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도 119에 사원실에 다 전파되었습니다. 당시 서울 응급실 병상 현황판, 대부분 마이너스로 적혀 있는데 응급병상이 가득 차 대기하는 환자 숫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환자도 못 받는다는 병원이 많고 다른 날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응급병상은 모두 1,200여 개로 인구 대비 응급병상 수는 OECD 평균 3배나 됩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부족한 이유는 바로 경증 환자 때문입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환자 집에 방문합니다. 40대 남성인데 배가 아파 대학병원을 가려 했지만 예약이 안 되자 응급실을 통해 진료를 받고 싶어 119를 부른 겁니다. 근데 그쪽에 지금 환자가 많아서 누울 침대는 없어서 앉으셔서 진료를 해야 되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선생님 네. 한 해 119 출동 건수는 315만여 건, 10초마다 한 번 출동하고 17.8초마다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합니다.
이 가운데 심정지, 뇌졸중 등 4대 중증 질환은 31만여 건, 10%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길게 늘어선 모습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구급차가 경증 환자와 함께 대기하는 건데 이러는 동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응급 출동도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 환자들이랑 옆에서 같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의료진의 사인을 무조건 받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응급실을 되살리는 첫걸음은 응급실을 중증 응급 환자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네, 이 내용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서울에서 심정지 환자가 병원 여러 곳을 갔는데도 치료받지 못했던 모습을 봤는데 만약에 제때 응급실에 도착했더라면 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네, 환자는 심근경색이었고 심폐소생술로 의식이 회복했으니까 이때 바로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주는 치료를 받았다면 회복 가능성은 50%를 넘었을 겁니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4번이나 받은 후에는 어떤 병원에 가도 소생이 쉽진 않았을 겁니다. 이 환자는 야간 대리운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많은 서울에서도 상황이 이런데 다른 곳은 어떨까 싶은데요. 이게 전국적으로는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네, 병원에 접수하지 못한 채 구급차 안에서의 응급실 뺑뺑이는 따로 통계가 없습니다만 드물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한 번은 운전하고 2명에서 중증 환자, 심정지 환자 처치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병원에서 전화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손이 많이 모자란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 필수 의료진이 부족한 것도 과제지만 심정지 환자가 우선 응급병상에 입원할 수 있도록 응급실은 응급실답게 실태와 문화를 바꿔야 하겠습니다. 지금 비교적 그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이 응급실에 많은 게 이런 일의 원인이라고 저희가 앞서 짚어봤는데 근데 만약에 환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가 배가 아프면 이게 응급인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휴일이나 야간에 응급실 말고 진료를 볼 곳이 없는데 학계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참고해 볼 만하다고 합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일반 가정집처럼 보이는데 긴급 진료소라고 쓰여 있습니다. 휴일이나 야간에 1차 진료를 여기서 보고 진짜 응급일 때만 큰 병원 응급실로 옮깁니다. 일본도 응급실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처음엔 1차로 갔다가 여기서 의료진이 보고 중증 질환만 2차, 3차로 갑니다. 우리는 이런 체계가 없다 보니 빅5 병원 응급실도 경증 환자가 많은 겁니다. 뭐 방금 본 것처럼 뭐 우리에게 맞는 그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겁니까? 네, 특히 뇌수술 받으러 병원 옮겼던 아산병원 간호사 사례처럼 네. 뇌졸중 환자랑 중증 응급 어린이 환자는 급합니다. 이 부분은 내일과 모레 보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